정부가 올해 쌀 초과 생산량 30만 톤을 전량 수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는 100만 톤 정도는 수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시 구조지역을 표시하는 국가지점 번호가 전북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이나 제주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차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치는 물피뺑소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붙잡혀도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양심불량 운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쌀값 폭락에 농민들이 반발에 거세지자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 재고량은 대책에서 빠져 있어 쌀값 안정 대책으로의 효과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터가 황금 들판을 갈아엎습니다. 밥상용 쌀까지 수입되면서 쌀값이 곤두박질치자 농민단체는 논을 갈아엎고 벼를 반납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쌀 가격이 13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5년 전 쌀값입니다. 생산비도 맞출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농민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쌀 수매 결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쌀 초과 생산량 수매를 내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420만 톤, 소비는 390만 톤으로 초과 생산량은 30만 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분을 전량 수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쌀값도 조기에 잡을 수 있을 거고 쌀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건데. 농민들은 수매 결정을 서두르는 건 환영하지만 현재 쌀 재고량이 175만 톤에 달하는 만큼 수매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격리 조치 발표가 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100만 톤 정도는 해야 시장의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올해 쌀값은 작년 대비 16.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민들이 정부의 쌀 수매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붐비는 도로에서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도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응급 환자는 살리지 못했지만 흔치 않은 시민의식에 소방당국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 완주의 한 도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환자를 수송하던 119 구급차가 정체 구간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수십 대가 도로 양옆으로 하나둘씩 방향을 꺾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도로 한가운데로 또 하나의 길이 생겨나고 그 틈으로 구급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사거리에선 차량이 구급차를 보고 멈춰서고 그 사이에 구급차는 좌회전을 합니다. 구급차는 평소 30분 걸리던 거리를 절반인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급대원 생활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비켜주신 것이 처음이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환자 김모 씨는 이후 치료를 받던 중 하루 만에 숨졌지만 소방당국은 당시 운전자들의 양보 덕에 골든타임 내 도착할 수 있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등산하다 나무나 표지판에 적힌 일련 번호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비상 상황에서 구조와 신고를 위한 국가 지점 번호인데 도내 설치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 중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 길을 잃어 10시간 이상 고립되거나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갑자기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은 산 속에선 정확한 위치를 몰라 신고와 구조 모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어디고 뭐지 비단길이고 뭐 어디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딴 데 지형을 모르는 데는 여기가 뭐 위치를 어떻게 참 설명하기가 애매하죠. 이렇게 재난 시 구조 등을 위해 3년 전부터 국가 지점 번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나 건물이 없는 산이나 들, 바다에도
위치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세우는 겁니다. 특히 이런 산속에서 갑자기 조난 사고를 당해 119에 신고를 할 때 이 국가 지정 번호를 말해주면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저희 그 구리대에서 별도로 유명산 같은 경우는 다 국가 지정 번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쉽게 파악해서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전북에 이런 국가 지정 번호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662곳. 산이나 들, 바다의 면적이 넓은 전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250제곱미터당 하나씩 설치를 가정할 때 설치율은 고작 0.9%, 면적 대비 설치율이 10%를 넘은 서울, 제주 등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13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 13, 14 이제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설치율이 좀 낮은 거고요. 설치 기간하고 활용 기간이 또 달라요. 신속한 위치 파악은 구조의 기본이지만 이를 위해 마련된 국가 지정 번호 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으로 60년 넘는 집창촌의 변화상이 주목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에선 성매매 행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전주 선미촌. 이곳 한복판에 젊은 예술인들의 작품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설치 미술이 자리를 잡았고 한쪽에는 오동나무에 얽힌 성매매 여성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녹여낸 소설도 함께 쓰여져 공간의 의미와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가 갖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여성의 인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잘 다독이면서 이번 전시회는 전주시와 여성인권단체가 힘을 모아 1년간 준비해온 문화 재생 사업의 첫 결과물입니다. 전주시는 성매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 선미촌 내 건물에서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공간을 이해하는 체험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미촌 문화재생은 관내 빈집과 성매매 업소를 해마다 꾸준히 사들여 장기적으로 예술촌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성매매업을 기능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2022년까지는 이 공간을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60여 년 뿌리 내려온 집창촌을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려는 시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가 도내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도 재난당국에 따르면 태풍 차바는 순창 68mm, 전주 47mm 등의 비를 뿌렸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남원과 완주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만 접수됐습니다. 새벽을 기해 도내에 발효됐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해섬을 오가는 5개 항로의 여객선 9척은 먼바다의 물결이 잠잠해지는 내일쯤 운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주차 뺑소니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걸려도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일 텐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밤중 전주 시내의 한 주택가. 한 차량이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강하게 치고 달아납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범퍼가 심하게 파손되고 바퀴와 휠이 휘어져 수리비만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밖에 잠깐 나와서 볼일 봤는데 제 차가 부서져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엄청. 또 난 연락처 남긴 줄 알고 주위를 찾아봤는데 연락처도 없고. 다른 곳에서도 승용차가 주차 차량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갑니다.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달아나는 얌체 사고가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40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사고를 낸 운전자를 찾아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명피해가 없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의 맹점으로 사고 내고 현장을 이탈해도 나중에 보상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발의된 겁니다. 운전자들의 양심에 맡겨졌던 이른바 물적 피해 뺑소니 사고가 잇따르는 피해 사례로 인해 법의 제재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현재 편도 기준 하루 10차례 운행하고 있는 용산 출발 전라선 KTX 증편 계획과 관련해 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철도공사 측에 하루 20차례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증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탄소산업단지가 사업성이 없다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정책성 평가는 지역 낙후도나 사업 준비 등 구체적 수치와 관련은 없지만 진주의 항공 분야나 밀양의 나노 분야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또 이번 평가가 국회 탄소법 통과나 이후 여건 변화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청탁방지법 시행을 전후로 전주 A식당은 매출이 77% 감소했지만 김제 B식당은 증가했습니다. 이는 평소 접대용 장소로 이용되는 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1% 올라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채소와 생선, 육류 등 농축수산물이 10% 넘게 상승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11회 국제 탄소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3일간 전북도청에서 개막했습니다. 행사에는 국내 37개사들의 연구 성과를 전시하는 부스와 탄소 복합재의 기술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5월까지 구제역과 AI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하고 비상체계를 가동합니다. 도는 구제역 발생지인 김제, 고창 지역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고 철새도래지 주변에 예찰과 소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뜯어본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김제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온 법원 우편물을 뜯어 내용을 확인하고 빚을 갚지 않았다며 모욕을 준 혐의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장례용품의 평균 마진율은 지난 2011년 49%에서 현재는 3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폭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은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6개월간 연평균 10억 원이 넘는 총 66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도내 LH 임대아파트 저수조 10개 가운데 7개는 부식이 진행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국회 강훈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44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111개를 조사한 결과 68%인 30개 단지 80개 저수조에서 부식이 발생했습니다. LH는 당초 내년 말까지 부식 정도가 높은 순으로 전국 임대아파트 저수조 구조물을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경남의 2개 단지만 교체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